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작합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12월 22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연속해서 2거래일 동안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그동안 AI 기술주들의 투심을 위축시켰던 주범이죠. 오라클이 틱톡 미국 합작법인 참여한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6% 넘게 강세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또 그 밖에 엔비디아도 개별 호재 속에서 3%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마이크론도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7% 급등 마감해줬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왔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지난주 주 초반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연말 랠리의 시작을 알린 걸까요? 또 이번 주는요, 미국 경제 성장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23일에는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ADP 주간 고용 증감, 또 24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까지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요, 그래도 코스피가 또 4,000피를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BOJ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와 다름이 없다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0.65% 상승한 채 4,0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4,000피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것과 함께 좀 더 매수세가 힘을 입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또 우주 쪽도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창투사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오르면서 1.5% 상승 마감했고요. 91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로봇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이 오늘 강할지요? 아니면 미증시의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미비했던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개장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모두 다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헤드라인 통해서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참고해 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시장에 있어서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검색창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나오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도 준비해 놨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연동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국내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 4,0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이런 흐름 속에 코스닥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제히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0.65% 오른 4,020선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1.55% 강하게 올라주면서 91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인데요. 외국인이 7,500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지만 기관이 8,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이슈 2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천스닥을 향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큰 형님격인 코스피는 4천 시대를 열며 싱싱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코스닥은 유독 힘을 못 쓰고 있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에 달할 만큼 관심이 뜨거운 곳인데요. 하지만 부실 기업이 많고 주가 조작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코스닥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될성부르 떡잎은 확실히 밀어줍니다. AI나 우주산업 같은 유망 기업들이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의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반면 내실이 없는 부실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짐을 싸야 합니다. 이른바 다산다사, 즉 좋은 기업들은 들여보내고 실력 없는 곳은 과감히 퇴출해 시장에 물을 갈아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범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세금 혜택도 듬뿍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가 천스닥으로 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19일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습니다.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의 인상인데요. 금리 인상 수준만 놓고 보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아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해왔죠. 하지만 최근에 물건값과 월급이 함께 오르는 이런 선순환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는데요.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의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와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반도체 섹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1.21%, SK하이닉스 0.91%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실적 훈풍 덕분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는요. 현대차 2.12%, 기아 0.5% 오르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조선 섹터는 HD 현대중공업 3.37%, 한화오션 5.8% 급등하며 강세 보였습니다. 주로 LNG 운반선 수주 소식 덕분인데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네, IT 서비스는 카카오와 네이버 상승하며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3.94% 상승하며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2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유럽에서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8%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LNG 운반선 13척을 포함해 총 51척을 수주하며 98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한화오션은 LNG 운반선 기술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시장의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화오션 5.8% 강하게 오르며 10만 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는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추출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270억 원 규모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일진파워 18.35%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13,610원까지 치솟으며 큰 상승폭을 기록했죠. 트럼프 미디어와 핵융합 기업 TA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 발표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며 급등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2개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오늘의 AI 시그널 2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우주 정책에 서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시 달로 가는 구체적인 일정인데요. 오는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달에 보내고 2030년까지는 달 기지와 원자로까지 설치해 영구적인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단순한 탐사를 넘어 경제적인 이익도 챙기겠다는 계획인데요.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우주 산업 자리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 GPS와 기상예보 같은 실생활 기술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또 우주 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해 우주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자선을 위협하는 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역시 보였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우주 골드러시 시대. 과연 미국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콘텐츠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내년 제작편 수 증가로 실적 개선을 이끌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27편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OTT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AI를 통한 비용 효율화도 진행 중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IP 사업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넘어서 커머스와 디지털, 그리고 캐릭터 휴먼 IP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IP 사업 매출 비중은 3% 정도에 그쳤지만 중장기적인 목표는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IP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AI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 주식들이 반등에 한번 성공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로 인해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보시죠.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였는데요. 나스닥 1.31% 강하게 올라주면서 23,30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38%, S&P 500 0.8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술주의 반등이 확실했던 하루였습니다. AI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렸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대형 반도체주 이렇게 강하게 올라주면서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눈에 띄었죠. 틱톡 미국 사업과의 합작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비용 부담으로 주춤했던 기술주 투자 심리 다시 한번 되살아난 흐름 보여졌습니다. 이날은 또 3중 위칭데이였습니다. 옵션과 선물 만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날이었죠. 거래량은 크게 늘었지만 과거처럼 큰 변동성 없이 오히려 차분한 상승 마감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요. 네, 어제자 금융주에서는 중립에서 소폭 강세 흐름 보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경기 관련 업종으로 순환매가 일부 이어지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와 리테일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반등 흐름에 자연스럽게 탑승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산업재와 경기 민감주는 지수 상승에는 기여했지만 아주 눈에 띄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3일 남았습니다. 산타가 과연 찾아와 줄지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말 증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마감 상황 나가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강보합권 48,00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1.3%, S&P 500은 0.88% 플러스권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일단 산타 랠리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증시는 연말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라클이 틱톡을 품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AI 기술주들 전반에 좀 훈풍을 불어왔습니다. 그동안 AI 인프라 투자 부담, 또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또 투자 협상 결렬 이야기까지 오라클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좀 하락했었는데요. 오라클 주가는 연초 대비 8% 올랐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AI 거품론 때문인지 거의 20% 가까운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주들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의 반도체 칩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3%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놨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의 내용도 긍정적이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7%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에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줬고요.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쿠팡이 주말 뉴욕 증시에서 9거래일 만에 반등에도 성공을 해줬습니다. 2.25% 상승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미국 상장사를 부당 대우하고 있다라면서 쿠팡 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주가 반등하는 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주요 종목들 지금 살펴볼게요. AI 기술주들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짙게 초록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3.93% 플러스권이고요. AMD도 리사수 CEO가 중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도 각각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또 챗GPT의 폭발적인 이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일부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AI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분간 좀 잠재시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하락이 컸던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짙게 초록불 그려내줬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5% 넘게 상승했고요. 코어이브는 개별 호재까지 겹치면서 22% 급등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쉬어갑니다. 반면에 애플은 장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직전에 하락불로 전환했습니다. 알파벳 1.6% 상승 마감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역시 0.26% 상승입니다. 또 우주 관련주들도 스페이스X 기대감 지속되면서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또 플러스권 이어갔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오라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오라클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넘길 합작 법인에 오라클이 참여한다라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좀 바탕으로 틱톡을 미국 사업에서 강제 매각해라라는 명령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기한을 연장을 했고요. 틱톡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의 또 쟁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 틱톡 매각을 두고 장기간 미중 협상 간의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끝이 날 것인가라는 또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라클이 포함된 투자자 컨소시엄이 새 합작법인의 지분 가운데 총 50%를 갖게 되고요.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 세 곳은 각각 15%씩 지분을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죠.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월 기준으로 모두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망치 하회를 했습니다.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2.9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53.4였고요. 또 예비치는 53.3이었습니다. 이 두 수치를 모두 다 하회한 결과를 내놓았고요.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는 개선이 됐지만 다만 고소득층의 소비자 심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좀 깔려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다수인 63%가 향후 1년 동안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12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2%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장기 인플레이션 역시 3.2%로 0.2%포인트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은 2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월가 주요 투자은행 10곳 중에서 무려 6곳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2차례 단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는 1회 정도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것보다 다소 완화적인 그런 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가 IB 10곳 중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바클레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노무라 증권까지 이 6개의 은행사에서는 내년에 3.5에서 3.75% 수준의 이 기준금리를 0.25%씩 2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 그리고 도이체뱅크는 연준 점도표 전망과 동일하게 금리 인하를 1회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또 기업 투자 지속에 따른 양호한 경기 성장세 등으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중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에 미국 경제는 부진한 고용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감세 정책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 또 장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이슈들도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빠르게 만나보시죠. 자, 먼저 중국 견제하는 미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에 나왔던 이야기고 이 이야기에 힘입어서 제약바이오 또 강세 흐름 나타내줬죠. 어떤 내용이냐면 국방수검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정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1260H 이 기업 목록에 우시그룹이 포함이 될 것이냐에 좀 더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이 해당 목록을 보시면 BGI 지노믹스와 MGI 테크를 비롯한 BGI 그룹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시그룹은 없는 상태인데요. 중국 기업과의 이런 거래를 좀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은 그 대체 파트너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이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이런 종목들이 좀 유력한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고객사들은 이제 향후 한국 기업에도 중국 우려 기업과의 교류가 있을 경우 이 관련한 엄격한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ADC 분야의 생물보안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셀트리온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인투셀 이런 주요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우시그룹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시는 ADC 분야에서 최고의 CDMO로 좀 손꼽히는 기업인 만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생산 효율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기업을 대체할 만한 기업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증권업계 관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자체 생산이나 타국 CDMO를 활용한 위탁 생산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요. 중국 우려 기업과의 좀 거래는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제한할 것이다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번 주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미국에 판매하는 주요 의약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제약사들이 주요 의약품을 최혜국 수준으로 인하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제공하기로 이미 합의가 끝났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 수입 약값이 다른 나라의 10배 이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면서 이번 합의로 미국 약값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내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이 무려 95% 인하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암젠과 GSK 그리고 머크,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9곳이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도 미국 내 약값 인하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약사에 이어서 보험사까지 보험료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과 MBK 쪽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인데요. 주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풍 그리고 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유상증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 법원 판단이 22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정규장에서 고려아연의 종목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고려아연 회장은 지분 우위를 좀 점하긴 하지만 미국 퍼주기 비난이 계속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영풍과 MBK가 유리하지만 한미 이 재련 협력에 타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여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양측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인데요. 고려아연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이 미정부의 선제적 구애에 따라 적법하게 나는 진행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영풍 측은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장전 체크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9분 12초 지나가면서 정규장 지금 4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양대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3일 앞두고서 정말 산타가 국내 증시에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시장 모두 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1.7% 강하게 오르면서 4,0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동반 강세입니다. 1% 넘게 플러스권이고요. 925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드디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네, 800억 원가량 지금 사들이고 있고 기관 역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2,0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또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분위기부터 살펴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9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현재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는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4.5%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상승 탄력을 더 강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강보합권 나타나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소식이 또 들려왔죠. 오늘 1.5% 플러스권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5%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대표주들은 오늘 좀 하락불 켜고 있네요. 조방원이 지난 금요일 날에 강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강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7%로 강하게 오르면서 거래대금 상위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HD현대중공업 오늘은 조금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방산 쪽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3% 강세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요. SK스퀘어는 오늘도 강합니다. 4.48% 플러스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희비가 살짝 엇갈리네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지금 바이오주들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1.5% 상승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4.48%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7% 상승입니다. 로보티즈는 현재 보합권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에임드 바이오는 오늘 약보합권으로 쉬어갑니다. 파마리서치 최근에 계속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3.4% 강하게 오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또 테마주들 스페이스 X 쪽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또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까지 힘이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 좀 바라보면 좋을지 주도 섹터 먼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진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네, 캐스터 서수진입니다. 12월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AI 거품론 우려 때문인지 시장은 반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2월에 산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전거래일을 이끌었던 트렌드 섹터 4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과 핵융합, 로봇과 바이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입니다. 조선 관련된 소식은 한화오션 소식이 가장 주됐습니다.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7척을 수주받았는데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입니다. 이로써 누적 수주 금액이 약 98억 달러로 돌파를 했고요. 지난해 연간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한화오션이 5%대 강세 보이면서 10만 9천 원 선에 종가를 달성했고요. 이 온기가 삼성중공업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6%대 강세 보였는데요. 거래량은 전날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주의 강세가 돋보였지만 사실 조선주에 있어서도 악재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한국 조선사 우대의 내용이 빠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에 한국과 일본 기반 조선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라는 내용이 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번에 하원을 거치며 수정이 됐고요. 사실 우리 국내 조선 기업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공개가 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악재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주말 사이에 조선업에 또 호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미국 해군 소식인데요. 황금 함대 신형 호위함을 발주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황금 함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군 현대화 구상 계획을 말하는데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 업체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항공기와 전투함의 위협으로부터 대형 성박 그리고 주요 항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조선소를 확충하고 또 기존 조선소 현대화 계획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 조선 기업의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조펠란 미 해군 장관이 한화라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전투함이나 전투함의 부품 제작을 위해 외국 조선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외국 조선사들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에 오늘 이 소식이 강세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핵융합 보겠습니다. 핵융합은 이날 트럼프 미디어 관련된 소식으로 올랐는데요. TA 테크놀로지스와 약 9조 원 규모의 합병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디어가 왜 핵융합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바로 AI 양자 컴퓨터 같은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 기술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같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지만 만약에 핵융합 기술이 개발된다면 탄소 배출이 없는 무한한 에너지 시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아이언맨을 보시면 정말 배터리 없이 하늘을 날고 또 빔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핵융합 기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조 이상 가두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태양을 담는 그릇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 가두는 걸 48초로 가장 길게 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핵융합에 있어서 옛날이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세상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또 함께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핵융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소식인데요. 핵융합 에너지 전력 생산 실증 목표를 2030년대로 앞당겼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살펴보면요. 내년에 이 예산을 600억 원을 가량 이 핵융합 에너지에 투자를 해서요. 8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심 플라즈마 제어 기술, 초전도 자석 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그리고 2035년까지 이 기술에 대한 실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2050년까지 실증을 확증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20년 앞당기면서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진파워 21% 강세 보였고요. 비추론 엑스텍도 19% 이날 강세 보였는데 오늘 장황에서도 일진파워 힘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거의 9%대 강세를 보이고 이번엔 또 10%대 올라가면서 지금 1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 오늘 장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로봇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로봇과 바이오는 우선 코스닥의 상황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11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7%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너무 약하다. 이제 코스닥 활성화를 더욱 유념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까지 탄력이 붙었습니다. 로봇주에서는 이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품사의 부활입니다. 자동차 부품사가 예전이었다면 좀 성장이 정체되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로봇이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술 스택이 80% 이상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지하는 센서 그리고 판단하는 AI와 ECU, 구동하는 모터와 감속기까지 이 핵심 부품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가 피지컬 AI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몸체, 다양한 극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몸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주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부품사가 로봇 제조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 현대차 그룹 계열사 현대트랜시스에 2030년까지 로보틱스 모듈을 공급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탄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계양전기는 산업용 전동 공구 그리고 자동차용 DC 모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던 계양전기가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로 편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계양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섹터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오입니다. 숫도바, 수진또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레디 계정 시그널 진행할 때마다 항상 바이오를 들고 오게 되네요. 제가 방송한 전날에 바이오가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소식은 미국 생물보안법이 확정됐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우려 바이오 기업 명단이 앞으로 1년 이내에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CDMO 기업인 우시앱텍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CDMO 관련 국내 기업들 이번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게 됐고요. 바이오주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알지노믹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네, RNA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에 특화된 곳인데요. 항암제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전에 올 5월에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최대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단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할 때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장하자마자 따따블을 기록했고요. 이번에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노믹스 IPO 업계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에임드바이오의 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이때도 따따블 소식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살펴보니까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하고 지금까지 공모가 대비 55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PO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알지노믹스를 또 이어나갈 또 차세대 IPO 종목은 무엇일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말 사이 들려온 바이오 호재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개 제약사와 추가 약가를 인하에 합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약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시장은 평가하면서 미국 제약주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1.38% 상승했는데요. 오늘 국내주 이런 미국 소식을 함께 흡수하면서 바이오 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섹터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AI주가 약했기 때문에 바이오나 또 핵융합 같은 다양한 섹터로 수급이 쏠리긴 했는데요. 오늘 장은 살펴보니까 AI 반도체가 강한 흐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서수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네 가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9시 15분 42초 지나가고 있는데 장 극초반과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워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1.6% 플러스권이고요. 4,0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동반 강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9% 플러스권이고 923선 지나가고 있네요. 현재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짙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을 필두로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분위기 살펴볼게요. 반도체 투톱 여전히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는 4.39% 플러스권이고요. LG 엔솔이 장극 초반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워냈네요. 1.9% 상승 탄력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3%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로 강세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양전했지만 기아는 여전히 파란불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0.38% 플러스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죠. 내년에 좀 더 수주가 더욱더 계속될 것이다. 수주 순항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0.89%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동반 상승세 각각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ABL바이오도 지금 상승분을 모두 다 토해내고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HLB 보합권이고요. 삼천당제약도 보합권인데요. 역시 반도체 쪽이 강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임드바이오도 2% 넘게 마이너스권이네요. 현재 스페이스X 그리고 핵융합에너지 그리고 역시나 신규 상장주 쪽으로 돈이 많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진식품이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했는데 삼진식품은 국내 대표 어묵 브랜드죠. 삼진 어묵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기업 하나가 또 상장을 합니다. 리브스 메드라고 최소 침습 수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힘차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